오늘은 긴급 발표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식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가구당 2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소식인데요. 빠른 곳은 이미 지급이 시작되었고 추석 전에는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긴급하게 발표된 이번 재난지원금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는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지원금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시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요 며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차가 침수되는 것은 물론이고 집에까지 물이 들어차서 목숨을 잃은 분들도 계셨는데요.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어떠신가요? 다들 무탈하신가요? 혹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시진 않나요? 부디 다들 큰 피해 없이 이번 고비를 넘기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와중에 긴급하게 지원금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시니어님들께 빠르게 이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바로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재난지원금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재난지원금과는 그 목적과 성격이 많이 다르고 지급되는 조건들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잘 봐주셔야 하는데요. 지원금 규모만 일단 살펴보자면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에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상황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 곳곳에 수해 피해를 입은 가정들이 많으신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주민센터에는 이재민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답니다. 왜냐? 이재민 분들께 지급되는 지원금을 직접 신청하기 위해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발걸음을 하신 건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고성도 오고 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택 침수 피해 등을 본 이재민에게 실거주 세대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걸 신청하기 위해 주민들께서 모이신 거죠. 그런데 이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서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주인과 반반씩 나눠 가지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 지원금 대상은 실거주자가 맞지만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수해 복구를 하기에는 200만 원은 너무나도 부족한 지원금이다 보니 이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이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갈등이 깊어지다 보니 주민센터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나눠 가질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왜냐? 이 재난지원금의 명목 자체가 집 수리 비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다 갖는 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다 갖는 것도 아닌 집 수리를 위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권유를 하고 있다는 게 한 주민센터 직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딱 반반씩 나눠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이 커지자 담당 공무원들은 세입자만 동의한다면 해당 지원금을 알아서 나눠 가질 것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수해 피해에 비해 이 2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건데요. 이마저도 나눠 가져야 한다니 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사례로 원룸의 한 소유주는 이번 폭우로 인해 원룸에 설치된 가전제품들이 다 망가져서 피해 금액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데 2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참고로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안내문도 주민센터에 있었는데요. 침수 현장을 미리 사진을 찍어두면 지원금 지급 처리가 빨라지니 침수 피해 사진을 찍어두라는 안내가 있으니 혹시라도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8월 15일까지 집중호우 피해 규모 사전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즉, 곧 특별 재난지역이 발표될 예정인 건데요. 발표 이후 인명, 주택 피해에 대해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2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택 침수 시 200만 원,
주택 전파 시 1,600만 원, 부상 시 500에서 1,000만 원, 사망, 실종 시 2천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제 및 금융 지원까지 제공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피해 주민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 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를 0.3% 이내로 우대받고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더불어 국세청에서는 수혜를 입어 세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재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가전 3사와 함께 가전제품 합동수리팀을 운영하여 침수 피해를 입은 가전제품을 무상수리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복지부 역시 이재민을 위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연체금 징수 예외,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건강보험료 경감, 연체금 징수 예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에 대한 감면 및 납부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통신사와 협의하여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이동전화 1회선당 12,500원, 유선전화 원료금 100%, 인터넷 원료금 50%에 해당되니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서는 꼭 이러한 지원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소상공인을 위한 회복 지원도 있는데요. 중기부는 재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2%의 저리 및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기업당 최대 10억까지 1.9%의 저리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부디 더 큰 피해 없이 조속히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추후 발표되는 정부 지침에 따라 신청하셔서 해당 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